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EBS 수능 특강 수필 국문학 6강입니다. 유치진의 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EBS에 굉장히 많이 실렸던 글입니다. 최근에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의 어떤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글이니까 눈여겨볼 만한 국문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선 답지에 있는 해제부터 먼저 살펴보고 본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35년에 발표된 사실주의 희곡으로, 자, 사실주의 희곡이라 그랬죠. 이전에는 낭만주의 희곡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주의 희곡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첫 번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실주의 희곡으로서 일제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몰락해가는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자, 이 글이 보여주는 것은 농촌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글과 아울러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또 봐야 될 게 같은 작가입니다. 유치진이라고 하는 같은 작가가 쓴 거고요. 토막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이 글과 거의 비슷하고요. 표현 기법도 사실주의라고 하는 같은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공부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소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자, 분명히 이 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요 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묻게 될 텐데요. 우선 해제에서는 모든 갈등의 중심이라고 말하네요. 자, 소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자, 이것은 소가 그만큼 농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갈등은 여러 갈래로 나타나지만, 자, 이 글 속에 등장하는 갈등의 유형,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갈등은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계층적 갈등.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농촌이라고 했으니까 소작인 뭔지 알죠? 자기 땅이 없이 땅 빌리는 사람 임대인이고요. 지주는 땅 주인이겠죠. 이런 사람 사이에 계층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것은 결국 식민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작품이 사실주의 희곡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된다. 자, 식민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라고 했죠. 뭐 이런 걸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걸 이제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죠.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이유가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하는 자들이 가난해지고 노는 자들이 땅만 가지고 있고 아무 노동하지 않는 자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올해 EBS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현대 소설에서 이기영의 고향 본 적 있었죠. 이거라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선생님 희곡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허둥지둥 보지 말고요. 일단은 먼저 누가 나왔나 큰 틀에서 살펴보세요.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 그리고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훑어보시고 글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우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진. 순돌이 자네 벌써 소를 샀나? 자, 국진이가 순돌이라는 사람한테 소를 샀냐고 물었네요. 이 사람은 순돌이라고 빌리지만 여기서는 역할은 소장수 B로 나옵니다. 자, 하지만 있으면 또 한 마리 살 테요. 자, 소를 사긴 샀는데 한 마리 더 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국진이가 그러면 이 소 사가지고 가게 형님이 팔라고 겨우 승낙을 했어. 소장수 B가 가만 계세요. 대개소는 한 마리뿐이지요. 그럼 요즘 자긴 소작인으로 두 마리씩이나 소를 키우는 집이 어디 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대관절 얼마에 살려나? 소장수 B. 참 이상스러운데요. 이 소는 다른 사람에게 판 소는 아니지요. 자, 뭔가 계속 묻습니다. 국서가 밖에서 문을 차고 나오며 원 정신없는 소리 작작하게 자, 큰 소리를 치죠. 자, 인물 간의 관계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뭐 소장수야 뭐 뻔한 거고 국진이하고 국서 이름 비슷하죠. 이 사람이 일단 이 글 속에 중심되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진이는 누구냐 하면 국서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국진이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시켜서 소를 좀 팔아보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소가 누군가한테 판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국서가 지금 방문을 열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원 정신없는 소리 작작하게 이 사람아 우리를 무슨 소도적 놈인 줄 아는가? 무슨 협작꾼인 줄 아나? 이 소는 이래 봬도 도장관 나으리께서 1등 상 받은 김참봉네 집 소의 조카뻘 되는 소야.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 국서라는 사람은 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 집 소는 잡놈의 소가 아니라 나름대로 족보 있는 소라고 이 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보이는 사람인데 앞부분의 내용이 생략되어서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소를 팔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누구한테 판 소 아니냐는 말을 들으니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국서라는 인물이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그러게 당채원 엉터리 없는 소리지. 이 말은 세상에 누가 한번 판 물건을 제곱쳐 팔아먹는담. 자, 소장수 B가 그렇게들 노할 게 아닙니다. 나도 들은 데가 있어서 하는 소리야요. 누가 그러는데 대개 소는 벌써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소리야요. 자, 소장수의 역할 기억합시다. 자, 이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셔야죠. 자, 우리가 그 호신술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죠. 호신술 했을 때 거기에 그 나오는 종들이 하인들이 밖에서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가 됐었죠. 이 글도 마찬가지로 소장수 B라고 하는 사람이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그 극문학이 아니라 시나리오였다면 소 팔아먹는 장면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요거는 지금 극문학이다 보니까 모든 장면을 다 찍을 수 없고 등장인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주는데 이 글에서는 지금 소장수 B가 소가 이미 대개 소가 이미 팔렸다고 그래요. 자, 지금 요 장면 밖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일동의아한 듯 서로 보게 되고요. 자, 국사가 이게 뭔 소리야? 자, 당차는 소리야. 주인을 여기다가 두고 누가 남의 소를 팔아먹는다. 국진이 그건 순돌이 자네가 헛들은 걸세. 애당초부터 우리 집 소가 2마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동리에 이 소 임자가 2이 있는 것도 아닌데 팔아먹기는 누가 팔아먹는단 말이야. 자, 우리가 안 팔고는 자, 국사가 다시 큰 벼락이 날 일이지. 이 사람들은 자기 소가 팔린 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자, 처가 아닙니다. 가만 계셔요. 혹 논임자가 우리 몰래 팔아버렸는지도 모르지 않겠소. 자, 논임자, 논주인이죠. 그죠? 지주예요, 지주. 자, 요 장면 앞부분에 지주하고 어떤 갈등이 살짝 있었는데 혹시 우리 몰래 이 지주가 팔아먹은 게 아니냐 의심이 시작됩니다. 자, 아까 마름이 그렇게 호령을 하고 갔으니까요. 자, 마름 요것도 우리가 본 적 있죠. 선생님이 언제 설명했었냐면 이기영의 고향에서 설명했어요. 마름하고 똑같은 게 사음이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소작인 입장에서는 지주와 거의 동격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름이 그렇게 호령을 하고 갔으니까 자, 국서 참 그 도지 때문에 자, 도지는 이게 뭐냐면 땅 임대료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소작농들이죠. 소작농들인데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1년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사 지은 것의 몇 분의 몇을 그 땅의 어떤 임대료 명목으로 지주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도지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도지를 못 냈기 때문에 소를 압류해 가겠다 아마 그런 협박을 받은 모양이죠. 자, 국진이 다시 소장수 B에게 여보게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게.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응? 순돌이. 자, 소장수 B가 다시 나는 자세히 말은 못 들었어요. 그저 소를 샀다는 사람만 알아요. 자, 국진이 누군가 대간절 그건 대주게 나한테 알려주게. 샀다는 사람을 알려주게. 우리 소전에 드나드는 세뭉치라는 녀석이 샀다던가. 소전은요, 소 파는 시장을 소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소시장에 드나드는 세뭉치라는 인물, 자, 새로운 인물 나왔네요. 세뭉치라는 녀석이 샀다던가. 좌우간 내게 말해준 사람도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사정 이야기는 모릅디다. 자, 국서 이거원 눈이 있어도 콧대 먹을 놈의 쌍이로구만. 에게 참 귀신이 고칼로리시로군. 자, 다들 의아해합니다. 아직까지 별 얘기는 없죠. 자, 국진 알았어요. 절실히 이것을 논임자의 소위하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국진이가 판단하는 거죠. 이건 아마도 틀림없이 논임자가 꾸민 일이다. 논임자의 소위라는 말은 어떤 행동, 짓 이런 말이겠죠. 논임자의 짓일 겁니다. 그 밖에 남의 소에다가 손댈 사람은 없거든요. 자, 국서 말똥이더러 놓아요. 그래 보세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똥이란 인물이 있죠. 이 장면 속에 현재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요까지 오는 동안에 말똥이라는 인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 국서가 말똥이한테 이놈아 나가라
한마디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속에 말동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극문학을 볼 때 항상 머릿속에 뭐를 상상해야 되냐면 현재 무대 장면 속에 몇 명의 인물이 올라와 있는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말동이는 무대 위에 있었지만 지금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국사가 하는 말입니다. 말동이더러 노하면서 이놈아 나가라. 손은 그의 너놈 때문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 빌어먹을 놈. 왜 아까 마름한테 덤볐어? 자, 마름한테 아까 덤볐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을 보면 마름이 아마 전 장면에 이 집에 찾아와서 도지 문제 때문에 다툰 모양인데 그때 잘 보여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아들 말동이가 그 마름과 싸우는 바람에 아마 국서 생각에는 마름이 우리를 봐주지 않고 소를 팔아먹은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들 말동이한테 지금 타박을 하는 모양인데요. 자, 말동이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요쯤에서 어디다가 적을까요? 선생님이 아랫부분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글 속에 소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 소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나오죠. 여기서 이걸 바라보는 국서라는 사람. 야, 이 국서는 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소 자체가 어떤 농민의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지금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자기 아들 딸한테 딸은 안 나오네. 아들한테 이놈처럼 하면서 큰 소리치는 가부장적 인물이고요.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의 수능적인 인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부조리한 상황인 거예요. 조금 더 읽으면 여러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도지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뭔가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만 합니다. 화만 낼 뿐인 것이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행동 같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지금 수능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적극적이라는 말에 반대로 쓴 겁니다. 소극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여기 지금 말동이가 나오고요. 아직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개똥이에요. 자, 얘들은 둘 다 농사를 거부합니다. 자, 말동이는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면 말동이가 좋아하는 옆집 애가 있어요. 여자가 기찬이라고 하는 여자애인데 걔가 걔네 집의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그래서 말동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우리 집 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대신 기찬이를 구해서 나를 좀 장가 보내달라. 여러 번 설득 끝에 그게 지금 설득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인데 마름이 와가지고 지금 그 소를 가져가네 마네 하니까 말동이 입장에서는 마름하고 한바탕 싸우게 된 거예요. 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개똥이 어떤 놈이냐면 이놈은 농사 짓는 거 거부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고요. 얘는 소를 빨리 팔아가지고 그 소를 미천 삼아서 만주로 가서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둘을 다 묶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농사를 거부하죠.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일제 치하에서 혹은 지주 치하에서 우리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저항은 못하지만 농사 자체를 순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지주 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 자체가 이 사람들은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또 가볼게요. 자, 말동이가 아니요, 가만히 있어. 내 소 팔아먹은 놈은 알아요. 자, 소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죠. 이게 누군지 찾아봅시다. 그 세뭉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어? 소장수 B가 젊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뚱뚱하고. 말동이가 다시 뚱뚱하고 머리를 깎고 그렇지. 이놈을 내가 죽여버릴 테야. 자, 이놈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놈이 소를 사갔다고 하는 소장수 B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장수는 소를 사갔을 뿐인 거잖아요. 지금 말동이가 지금 분노하는 놈은 그 소를 판 놈인데요. 한 줄만 더 읽으면 알 수 있죠. 이게 동생 개똥이에요. 자, 그래서 말동이가 국진이가 네가 아냐? 그랬더니 말동이가 이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나오죠. 그죠? 자기 동생이의 둘째 아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놈입니다. 개똥이란 녀석이 왜 뚱뚱한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서 가지고 이 감나무 밑에다가 소를 몰아내놓고 한참 동안이나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수장수 B가 그럼 그건가 봅니다. 아무래면 불 안 땡 굴뚝에서 연기 날려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무대 밖의 정보를 알려준 상태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국진이하고 국서는 소를 판 사실을 모르지만 그랬을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둘째 아들 개똥이가 소를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누굴 통해서? 수장수 B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건 수장수 B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국서처럼 6실월. 자, 국서가 지금 아까도 뭐 무슨 놈부터 시작해서 비속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이런 것들은 거친 삶을 살아온 어떤 인물의 캐릭터, 성격을 부여하는 어떤 장치 가운데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주의 희곡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배우라고 해서 글 속에 나오는 사람이 이쁜 말만 쓰고 뭐 배운 척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나온 사람 자체가 아주 못 배운 농민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쓰는 말도 굉장히 거친 말들을 많이 쓰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둔 모양입니다. 자, 다음 이놈아 똑똑히 못 본 일이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아라. 왜 그놈을 소 도둑놈으로 몰라고 그러느냐. 자, 이제 셔는 국서의 와이프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말똥이 엄마지. 말똥이 엄마는 자기 둘째 아들을 두둔하고 있죠.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자, 국서가 아니야 그놈일지도 몰라.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달라고 좀 성화를 부렸어. 아까 얘기했죠. 개똥이 둘째 아들의 꿈은 소를 팔아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만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것, 일확천금을 노리는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형의 장가미천 때문에 자기의 꿈이 좌절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 몰래, 집안 몰래, 아버지 몰래 소를 팔아먹다가 지금 이렇게 들킨 모양입니다. 자, 국진이 참 그래요. 그놈은 여간 약지 않으니까요. 국서 원 이놈을 어떻게 처참을 한담. 그의 그놈이 이 애비를 속이고. 말똥이 가만히 있어요. 이놈을 내가 제각 찾아올 테니까 찾아서 그만 죽여버릴 테야. 남의 장가 가려는 소를 자 나오죠, 그죠?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귀찮이 빚을 갚아주고 장가 가려고 했던 그 소를 장가 미천을 온 망할 자식. 벽틈에 꽂힌 낫을 빼어 들고 서슬이 시퍼렇게 말똥이가 뛰어나간다. 그러면 다시 또 무대에는 한 명이 또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부분. 사음. 자, 중략된 다음에 사음이 등장을 하죠. 이 사음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름입니다. 지주를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지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똥이가 만주 간다더니 왜 이 지경이야? 그런데 국서 내가 지금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해두고 간 그 도지 때문에 왔는데 이런 판에 말하기는 안 됐지만은 잘 듣게 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네. 자, 아마 지금 중략된 다음이죠, 그죠? 이런 판에 말하긴 안 됐어. 이 말이 아마 형제간에 마당에서 싸우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 상태에서 남의 집 싸움하는 상태에 내가 와서 이런 말 하기는 안 됐네만은 잘 듣게 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네. 자네가 물은 도지를 아직 못 다해 갖는 바에야 내가 저 소를 몰고 가도 무방한 일이라고. 어때? 그러는 게 피차의 말썽도 적고 앞일을 봤어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예상했던 대로 땅세, 지세, 도지를 내지 못한다면 그거 대신으로 내가 소를 몰고 가도 옳지 않으냐라고 지금 소를 뺏을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국진이가 아니 사음. 자, 세뭉치야. 자,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그 세뭉치가 들어오네요. 자, 세뭉치라고 부르는 소리에 일동 의아한 듯이 서로 얼굴을 본다. 사음. 수장수 씨더러 이놈아 세뭉치야 저 소를 몰고 나가거라. 국서 네가 세뭉치로구나. 뚱뚱하고 머리가 깎은. 국진이 이게 무슨 짓이요? 남의 소를 두고 미리 소 장수하고 흥정까지 하고 와서. 자, 일 없네. 자네 작은 아들이 이 소 흥정을 하려다가 못했단 말을 내가 듣고 얼씨구나 하고 쫓아온 걸세. 자, 그러니까 이 사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이 소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작은 아들이 이걸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흥정이 안 돼서 못 팔아먹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도지 대신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국서가 남의 소를 임자 몰래 팔아먹는 법이 어디 있다.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은 없지. 자, 이제 관객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돈을 내놓고 법을 찾게 그것이 정당한 일일세. 자, 금방 위에서 국서가 남의 소를 임자 몰래 팔아먹는 법이 어디 있담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사음이 전혀 쫄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내놓고 법을 찾게 그것이 정당한 일일세. 자, 또 법령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EBS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봤던 호신술 거기도 법과 공권력이 나왔죠. 법과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 편이라는 거야. 기득권 유지의 수단. 너같이 못 사는 소작이 내 편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모든 제도는 가진 자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국진 소장수 씨가 소를 몰아내는 것을 떼밀어 버리고 비켜 이런 악착스러운 노릇이 어디 있어. 소는 마구간에 넣어놓고 따져봐 소를 몰고 집 뒤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소 때문에 벌어지는 한 집안의 갈등을 살짝 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뭐 앞뒤로 변형 문제 볼 때 다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나온 얘기를 가지고 보면 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달라요. 집안 식구들끼리 모두 달라서 자기네 입장에 따라서 이 소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마름한테 뺏기게 되는 이야기죠. 자,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에요. 자, 지주하고 소장농의 갈등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서로 상징되는 이 농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보다시피 도지, 임대료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사회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농촌의 어떤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국선에는 도지 문제로 마름과 다툼이 있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동이를 혼냈습니다. 자, 개똥이는 세뭉치에게 소를 팔아 넘기려고 했지만 흥정이 안 됐다라고 마지막 마름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죠. 순돌이는 소를 사기 위해 국서의 집에 들은 게 아니라 국진이가 순돌이한테 사라고 한 거죠. 그죠?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무대 밖에 정보를 전달해 준 거니까 사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은 잘못됐네요. 4번은 국서는 자신의 소에 대한 자부심. 자, 우리 소가 무슨 소의 조카뻘 되는 소다. 자부심 보이고 있죠. 5번은 국진은 논임자가 소를 팔아먹었다고 의심하였다. 그죠?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논임자의 소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단순한 글 내용 문제니까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소장수 B의 역할, 이거 안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이글뿐 아니라 다른 극문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소장수 B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재산 처분을 해줌으로써 재산 처분해 준 거 아니죠. 그죠? 이미 틀렸네요. 2번 등장인물 오인한 사실관계를 조정하여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알려준 소에 관한 정보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유발되는 것이지 갈등을 해소한다는 말은 천만의 말씀이고요. 3번 성실한 등장인물이 공경에 처할 것을 무슨 소리야. 자, 4번 등장인물들이 모르던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되어 있던 인물 간의 갈등을 표면으로 드러내게 한다. 답은 당연히 4번이네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인물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호신술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5번 읽어볼게요. 등장인물의 사회적 역할을 무슨 소리야. 자, 답은 4번밖에 없겠네요. 넘어갑니다. 선지를 좀 그럴싸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놔야 푸는 맛이 나는데 개뿔 아주 답이 깃발고 서있죠. 3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일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조선의 토지와 자연을 수탈하였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많이 봤을 겁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탈법적인 토지의 수탈은 삶의 기반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토지의 수탈로 인해서 많은 민중은 소작인으로 전락하여 가혹한 지주들의 행포에 시달리며 점점 더 곤궁한 처지가 되어갔다. 이런 게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들은 이런 공핍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자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떠나기도 하였다. 이 글 속에 개똥이의 꿈이 이런 거죠. 유치진의 소는 이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일제의 수탈과 행포 그리고 우리 민중의 궁핍하고 고달픈 삶을 형상화했다. 아까 해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 글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일제의 가혹한 수탈, 또 하나는 민중의 궁핍한 삶, 다시 말하면 가진 자, 소작인 계층과
지주 계층 간의 갈등을 보여주려고 한다. 자, 아까 해제에서 봤던 거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보면서 적절치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묵은 도지는 식민지 소작인들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로군. 자, 묵은 도지야, 묵은 도지. 수년째 임대료조차도 내지 못한다고. 어떤 특정한 한 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못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1번은 가능한 설명이죠. 자, 2번 갑니다. 소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삶의 기반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3번. 개똥이가 만주로 떠나버린 건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시도하려 실패했던 거지.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한 것이겠군. 말은 맞는데요. 말은 맞는데 아직 떠나버린 것이 아니니까 3번은 클레온과 맞지 않네요. 4번은 소를 팔 수밖에 없는 국선의 모습은 더 곤궁한 처지로 떨어질 우리 민족의 삶을 예견하는군. 그나마 소라도 있었는데 이제 소조차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사음이 남의 소를 마음대로 팔려고 하는 모습은 5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좀 보세요. 사음이 남의 소를 지 멋대로 팔려고 하는 모습은 민중에 대한 일제 탈법적인 토지 수탈을 떠올리게 하는군. 토지 수탈이라는 말이 아니라 없는 자한테 빼앗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가지가 연결되는 점이 있다라는 말이죠. 저렇게 해서 사실주의 극문학 하나를 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는 이런 글들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글 중에 하나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선생하고는 나중에 추후에 변형문제 다룰 때 다른 지문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